북부 네브래스카주의 소도시 오마하. 이곳에서는 매년 봄 전 세계에서 2만여 명이 몰려들어 축제를 벌이는데요. 이들은 모두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더웨이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입니다. 흔히들 한 주만 있어도 주주라고 말들을 합니다. 단 한 주. 현실적으로 단 한 주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과연 주주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한 주가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값어치를 가진다면 어떨까요? 만약 누군가 워렌 버핏이 회장으로 있는 버크셔 해더웨이의 주식을 단 한 주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1억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우와, 이것 좀 봐. 워렌 버핏이 포스코 지분 4%를 보유하고 있었다는데? 정말? 그래. 주가가 15만 원대인 2002년부터 이미 사들였었대. 이번 2007년 연례투자 보고서 발표 시점의 주가는 36만 원대이고. 그럼 얼마나 수익을 올린 거야? 단순 계산해도 100%가 넘잖아. 이 사람아, 100%가 뭐야? 배당금을 제외한 시세 차익만으로도 이미 135% 정도의 투자 수익을 올린 셈이지. 대단해. 역시 워렌 버핏이야. 근데 버핏이 투자할 만한 종목이면 우리도 좀 사놔야 하는 거 아닌가? 단지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주식이 폭등할 만큼 우리나라에도 버핏주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매년 엄청난 성과를 얻게 되는 투자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의외로 워렌 버핏의 투자 기법은 무척 단순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투자 비결을 물어보시는데 제 투자 비결은 간단합니다. 기업 내용이 훌륭한 주가 종목을 주가가 쌀 때 매수해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지요. 저는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을 무시합니다. 또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오로지 기업을 매입하듯 꼼꼼히 살펴본 후에 주식을 매수할 뿐입니다. 사실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고 그 이하의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을 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투자 원칙을 얼마나 확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느냐는 점이죠. 워렌 버핏과 보통 사람의 차이는 바로 그 실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의 내재 가치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을 신중하게 선정해서 장기간 보유해야 한다는 말 어디서 들어봤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 철학이죠. 워렌 버핏이 스스로도 나의 85%는 그레이엄이라고 말할 정도로 벤저민 그레이엄의 영향은 큰 것이었습니다. 처음 주식 투자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을 무렵 워렌 버핏은 자신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 이론을 그대로 따르고자 했으니까요. 그래서 철도회사, 섬유회사, 자원회사 등의 주식을 매수했지만 예상과 달리 투자 수익률은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재조사를 통해 워렌 버핏은 해당 기업의 사업 자체가 이미 내리막길로 접어들어서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들어 워렌 버핏은 또 한 명의 스승인 필립 피셔의 투자 이론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필립 피셔를 만나고서야 저는 질적으로 우수한 위대한 기업이라면 주가가 비싸더라도 매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기업에 투자할 때는 최고 경영진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해당 기업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그 회사뿐만 아니라 경쟁 업체들도 모두 조사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고요. 이렇게 해서 나의 15%를 만난 것입니다. 유형의 자산 가치에 중점을 둬야 위험이 적다고 주장한 그레이엄과 달리 기업의 내재 가치를 판단하는 데는 무형의 자산이 중요하고 이를 제대로 파악하여 소수의 회사에 투자해야 한다는 피셔의 가르침이 이때부터 워렌 버핏 투자 철학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벤저민 그레이엄과 필립 피셔 두 스승의 방법론을 결합해 내재 가치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을 매수하되 무조건 저가의 주식보다는 해당 업종에서 평판이 좋은 소수의 기업에 투자를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버핏이 투자하는 주식들은 내재 가치와 비교해 현재 시가총액이 작고 최고 경영진은 합리적이며 향후 전망도 밝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들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해야 한다는 점도 버핏의 투자 조건 중 하나입니다. 워런 버핏이 1962년부터 투자하기 시작한 버크셔 해더웨이는 뉴 잉글랜드 지역 최대의 면직물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1965년 워렌 버핏이 인수할 당시 이 회사의 영업 손실은 $10,000,000에 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마하에 본점을 둔 소형 보험회사 2곳을 매입하면서 투자 지주회사로 변모하기 시작했고, 그 후 블루칩 스탬프, 시즈 캔디 등 수많은 회사를 인수해 자기 회사로 거느리게 됐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워싱턴 포스트, ABC 방송 등의 주식에 투자해 큰 투자 수익을 올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부를 축적하며 승승장구하던 워렌 버핏은 2006년 6월 엄청난 발표를 하게 됩니다. 투자의 달인 워렌 버핏이 오마하의 현인에서 월스트리트의 양심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최고의 갑부가 된 현재도 오마하에 있는 조그만 집에서 살고 있을 만큼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저는 오늘 재산의 85%에 해당되는 $374억 빌 게이츠 회장이 운영하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374억. 하나로 치자면 약 37조 원쯤 되는 돈이죠. 이제 워렌 버핏은 뛰어난 성과를 올렸던 투자자라기보다 사회 환원을 실천한 위대한 인물로서 더 기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의 사회 환원을 실천한 워렌 버핏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52년 결혼할 때 아내 수지에게 돈이 모인다고 자랑했더니 전혀 기뻐하지 않더군요. 심지어 관심도 없어 했으며 제 말을 고지 듣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돈이 불어날수록 우리 둘의 생각은 같아졌어요. 그걸 세상에 돌려주기로요. 저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와의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